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 좀 많이 바빠져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예전처럼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짬을 내서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투자 전문 채널도 아니고요. 뭐, 권유를 하지도 않고, 뭐, 부동산 전문 채널도 아니고, 이제 종목 추천 채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리마인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정 뭐 어떤 자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크립토가 됐든 이 시장이라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의 어떤 특성,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연령 상관없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무슨 도박을 하는 것처럼 중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 투자는 필수 불가결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오히려 젊은 층들이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제 핵심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됩니다.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틀렸습니다. 시장은 우선은 이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확증 편향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하죠. 이제 한마디로 내가 맞고 시장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백기투항을 하고 가진 돈을 다 잃고 시장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산을 맞게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남아야 되는 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라는 뭐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이 뭐 항상 돈을 따는 게 아니죠. 실제로도 돈을 많이 잃고 실패한 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살아남았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단순히 도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높은 뭐 시세 차익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멘탈 관리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러면 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심리가 뭐가 있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포모와 퍼드라는 겁니다. 이 포모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한마디로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심리라는 건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이 포모라는 거는 보통 언제 나오게 되냐면 주로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 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장 끝 무렵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고점 매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장 끝 무렵의 특징은 뭐냐면 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모멘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네,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식으로 치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주식은 뭐 P 레이쇼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이니까 적정 가격은 얼마다. 라고 이제 어떤 분석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이제 산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상승장 끝 무렵으로 가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가 과열이 돼서 이게 버블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점 매수를 하는 심리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잘 참았거든요. 시장이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적정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시장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그거를 이제 다 이겨먹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불이 너무 활활 붙게 되면은 아무리 물로 끓려고 해도 이게 오히려 잡아먹는 거죠, 불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기투항을 하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때가 상승장 끝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꼭대기를 찍고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부터 나가 떨어지는 건데요. 이 포모의 예시를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2005년에 이제 주택 시장이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 2002년 사이에 이제 나스닥 버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S&P 500 그리고 2021년 말 이제 비트코인이 꼭대기를 찍었고, 저는 이제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들의 특징을 보면 이때가 최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 들어간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고점 매수를 해서 한번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멘탈을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연끌 해가지고 부동산 특히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하락장 끝 무렵에 팔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이 시장을 이제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이후에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안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나오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죠. 요때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추세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요때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6년. 실제로 저희도 2006년에 그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매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주거용으로 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빠져나와서 다시 되파는데 거의 사이클이 1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투를 물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뭐 폴클로저가 나든지 이제 파산을 거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기지를 뭐 내지 못한다든지 실제로 이때 3, 40%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잃게 된 거고 그때 이후에 이제 이 조정기가 한 또 3, 4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얼마나 길고 잘못 들어가면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턴을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마지막 이 상승장 끝 무렵까지 온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들은 제가 이제 2006년에 샀듯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2021년쯤에 집을 갈아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했고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싼 집을 팔고 좀 싼 집으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저는 집을 고정금리로 샀기 때문에 버틸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턴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용으로도 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고점 매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 오른다 하고 매물 없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도 결국에는 다 집을 하나씩 장만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감이 들면서 다시는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심리를 알아도 이긴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심리를 극복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 이때 나스닥이 8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55%가 또 하락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시스코 같은 예를 들면 주식을 2000년에 샀다고 치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복을 못한 거고요. 웰스파르고나 그다음에 뭐 시티뱅크 같은 주식을 2006년, 7년에 샀다고 치면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이거를 소위 말해서 물려야 되는지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갈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에 이제 밝혀지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2021년 11월쯤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6만 9천 정도까지 찍었는데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1만 6천, 5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3만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 사이클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일반 그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사이클에 예를 들면은 2017년에 고점 매수했던 사람이 회복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들이라고 하죠. 이거를 물려서 갖고 있는다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격이 짧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최소 80%, 90%.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같은 걸 산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상패도 뭐 부지기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의 심리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번 잘못 물리면 그냥 여지없이 시장에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퍼드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락장에서 떨어질 때 싸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이 심리가 퍼드인 건데요. 이 FUD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Fear, Uncertainty and Doubt 이라는 건데 이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샀으면. 근데 고점에서 못 팝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거죠. 시장이 턴을 했을 때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이클은 결국에는 돌고 도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상패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하락장을 버티게 되면 다시 올라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하락장 끝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과 보통 하락장을 구분을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고점에서 예를 들면은 떨어졌을 때 아 이거 조정이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긴 하락장 사이클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고 이 시점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 심리가 벌써 공포로 인해서 뒤덮이게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반등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매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이 집이 너무나도 꼴 보기가 싫고 맨날 모기지는 계속 나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은 줄질 않고 이러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낮은 가격에 후려쳐가지고 팔게 되는 심리인데요.
문제는 이 이후에 바닥을 다지게 되고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로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저점 매수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예시를 몇 개를 들면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S&P가 이제 2008년에 쭉 떨어지고 2009년에 바닥을 찍었죠. 그 다음에 주택 시장도 2008년, 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3, 14까지 그때가 이제 하락장 끝 무렵이었고요. 2020년 3월 특히 이제 코로나 쇼크 때 비트코인이 3,000불 언저리까지 아마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이때가 이제 하락장 끝 무렵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가 이제 사이클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주식 시장은 알고리즘 매매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인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게 포모와 이제 퍼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렌드 팔로우가 이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게 트렌드 팔로잉이 넘어서서 이제 과열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반대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사이클 안에서 이제 트렌드 팔로우와 컨트리안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워런 버핏도 그렇고 누구도 이 심리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트리거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몇 가지의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때 이게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매도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감정을 배제시키고 이런 테크니컬하게 바이와 이제 셀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이제 아주 소수의 개미들만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미도 이제 기관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나마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미보다 항상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이제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들도 역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예시를 보면요. 2023년에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2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고 이제 2023년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그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매수가 점점 더 커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장 올라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사이클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매수로 돌아서야만 이제 시장이 과열되고 더 몰리면서 최후에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좀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이클 안에서 폭락과 폭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이 전 재산을 이제 꼬라박아가지고 내가 시장을 이겨가지고 돈을 뭐 1억 천금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00%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심리가 이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심리 관련해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